자, 오늘 주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에 버틴 경기 방어주. 성장주가 될 수 있을까? 성장주가 된다면 그 다음 스텝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식품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이런 욕심을 우리가 음식료 업종에 부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삼양식품이 너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2의 삼양식품은 과연 어디가 될까 정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삼양식품처럼 또 다른 거대 기업이 탄생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박자가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의 시장 점유율보다도 결국 해외에서의 어떤 신드롬 아닌 신드롬을 일으켜낼 제품이 있는가가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단순히 이제 신드롬을 통해서 한번 불붙었다가 쑥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또 뭐가 있냐면 냉동김밥, 그리고 핫도그를 생각을 해보면 알 거예요. 아마 작년에 이 불닭볶음면과 함께 냉동김밥도 한번 크게 시장에서도 테마가 좀 있었었고, 그리고 핫도그 테마도 좀 있었는데, 결국엔 살아남은 것은 돌고 돌고 돌아서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이었던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신드롬 형태의 어떤 흥행보다도 한번 흥행을 하고 나서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매출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도 정말 선풍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제2의 이 식품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하면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앵커님께서 정리해 주셨다시피 경기 방어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음식료 업종은 경기 방어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 비중이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성장주에 대한 조건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아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관심 있게 좀 보는 것 같은데, 우선은 부동의 1위는 삼양식품일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규모면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적인 면을 좀 놓고 보면 농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인기 있기 전에 농심 신라면이라는 제품이 사실은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이었기에 일단 저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으로서는 저는 이제 농심을 바라보는 것도 이제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두 기업이 생각이 나죠. 빙그레와 롯데칠성.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차가운 음료 많이 먹으니까 빙그레 봐야겠다, 롯데칠성 봐야겠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체크를 해보시려면 언제가 낫냐면 지금이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가 차트 괜찮은가요, 그러면? 그렇죠. 빙그레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빙그레에 대한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진 않죠. 맛이 없다기보다는 굉장히 맛있지만 너무 오래전부터 우리 옆에 있으니까 이 메로나라고 하는 제품을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지는 않잖아요. 네. 워낙 그냥 항상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 메로나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가 따로 열릴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흐름이 지금 미국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도 해당 제품에 대한 어떤 흥행도가 이어지게 되면 저는 충분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에 기록했었던 11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온은 괜찮습니다. 오리온은 괜찮은데 뭐가 좀 한 가지 좀 걸리냐면, 작년에 오리온이 왜 급락했느냐. 갑자기 이제 리가켄바이오와 맞지도 않는 어떤 사업에 연결고리도 없는 곳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정이 나왔지만, 그때 하락분을 모두 지금 되돌리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특히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 이제 생산 공장을 좀 가지고 있고 그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좀 정해봤었을 땐 기업 규모로는 저는 농심,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부동의 1위고요. 농심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계절적인 성수기와 해외 매출 비중을 본다면 빙그레,
그리고 조금은 더디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 지난 어떤 주가의 조정의 모든 회복을 좀 보여준 쪽은 오리온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여름 관련한 기업군들을 많이 좀 보시는데요. 본부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빙그레를 조금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지금 차트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월 달 지나서 6월 초가 고점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좀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략해도 괜찮을지 작년 패턴이랑 비슷하게 움직일까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빙그레는 지금의 위치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포인트는 투신에서의 어떤 수급의 연속성이 언제 끊기느냐 여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좋았었던 랠리가 4월부터 이제 6월 달까지 약 2달 나왔거든요. 만약 여기서 비슷한 어떤 랠리가 나오려면 투신의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붙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투신이 꾸준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수급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뭐 이때만큼의 강한 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빙그레 또 수급적으로도 체크를 해주셨었고 우리가 또 식품주 내에서 그리고 또 과자, 또 빙과류주 내에서 어떤 기업들 바라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조금 체크를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계절적인 성수기에 또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 시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전략 주셨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워낙 주목받는 뭐 정치테마 섹터라든지 특정 테마주들을 우리가 따라잡기에는 그에 따른 또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또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통신주 쪽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KT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네. 2025년도 들어서 또 2024년도부터 쭉 상승이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통신주들이 이제 잘 버텼다라고는 하지만 고점 부담감은 없을까요? 더 갈 겁니다. 아마 그런 다음 주에 겁니까? 더 갈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통신주 안에서 KT가 지금 주가의 위치 혹은 주가의 추세가 대장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순서가 갈렸다, 순위가 갈렸다, 패턴이 갈렸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한 혹은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협의를 통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고 좀 했었던 뉴스가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가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했던 KT가 그 힘을 받아서 이번 주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이뤄낼 수 있는데 사실 KT 한 6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보니까 이것도 투자했으면 굉장히 괜찮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 1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네요. 굉장히 피곤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치만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방어주의 성격으로 여러 가지를 좀 바라보시는데 최근에는 저는 음식료 업종이 가장 좋고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안 좋다기보단 포모 현상에 좀 시달리게 만드는 어떤 종목군들 중에 한 대표적인 섹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신주가 강하고 한때는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서 그 상승폭 자체가 하루하루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답답한 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 투자 전략에 맞게끔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또 짚어주셨던 그런 우리가 좀 안전하게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4-5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서 시장 전략들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기 방어주들이 최근에는 빛났던 시장이었습니다. 계속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강한
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도 한켠에서는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요.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 시장 전략들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테슬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 영향감도 받아갈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 자체는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좀 보여져요. 본부장님 좀 시나리오를 짜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조금 협의가 진행되는 모습들이 주말 사이에 나오거나 다음 주에 나와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아시아 증시도 미국 증시도 유럽 증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잘 풀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이미 한껏 반영이 되면서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방점을 찍어주지 못한다면 뭐 어떤 섹터가 됐든지 간에 한 번 정도의 큰 어떤 눌림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라 최소 2, 3분기까지는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나왔었던 정치적인 리스크가 워낙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조정을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매수의 어떤 위치로 삼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또 시장 불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테슬라 불매 운동까지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테슬라가 주차된 차를 방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CEO로 인해서 흥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CEO 리스크를 온전히 받아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현기차 쪽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 시나리오도 조금 예상을 해볼까요? 오늘도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 현대차 기아가 지금 오늘 올라왔었던 이유는 딱 하나겠죠. 저처럼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일본을 했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순서가 되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카드로 좀 꺼내낼 수 있는 게 이미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자동차,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선, 방산, 이쪽 부분이라서요. 자동차주들은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부품사는 예외. 그러니까 자동차를 볼 때 보더라도 지금은 현대차, 기아, 현대유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까지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자동차 부품사는 조금은 더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협상에 관한 기대감들 역시나 시장에 나오면서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가 다음까지 이어지기를 좀 바라보면서 저희가 금요일 시장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또 우리 또 시장 참여자분들에게 이번 주 시장 고생하셨는데요. 따뜻한 한마디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안 좋은 악재는 언제나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좀 큰 상황인 거죠. 특히나 이번처럼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는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혹은 우리가 좀 걱정했었던 최악은 지나가고 있으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